네, 속도 시원하게 풀고 우리의 내면도 들여다봅니다. 네, 사주풀이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함께 할게요. 영성과 심리 시간입니다. 신부님 혹시 MBTI 네. 해보셨어요? 네. 뭐예요? 제멋대로요. 중구난방 좌충돌형.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4가지 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네. 굉장히 오래전에 해봐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건 자유분방하고 뭐 예술을 좋아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저도 약간 감정적이고, 네. 알아요. 이성이라고는 1도 없고, 감성에 휘둘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이성보다는 더 감성에 치중한. 아니, 그런 분들이 다 병원에 가 계신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즉흥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거를 이제 네. 보통 우리는 크레이지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빛나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능, 예능? 그런 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되게 그 예능에 대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네. 감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감성이 예민해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복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게 포장해 주셨어. 아, 포장인가요, 그게? 좋게, 그래도 더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포장해준다는 감사합니다. 거는 굉장히 이성이 발달됐다는. 아, 진짜요? 그렇죠. 아, 그럼 이성도 감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주면 감사해요 그러는데 포장을 해서 감사해요. 그거는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사람의 영성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부님? 사람의 마음?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공감하려면 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남의 속을 왜 보려고 그래? 아, 진짜요? 그 가수 김국환 씨가 그랬잖아요.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그렇죠. 난들 너를 알겠느냐. 난들 너를 알겠느냐. 남의 속을 왜 들여다봐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와가지고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싫죠. 싫죠. 네. 똑같아요. 남의 속 보려는 것도. 근데 보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해주고 싶다. 이거는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죠. 네. 제일 좋은 게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듣는 거요. 최대의 공감은 경청이에요. 얘기를 해주는 거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하고 들어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상담을 받으러 가면 자기 혼자 다 얘기했다 그래요. 상담은 돈 받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게 말해주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죠. 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는 게 더 힘들까요? 말하고 싶어서. 주도권의 문제인데 말을 들어주는 거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있지. 말한 사람한테 있죠. 말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내 페이스에 상관없이 자기 걸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도권이 저기한테 있어. 그래서 강사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1시간을 하면은 파김치가 돼요. 1시간 들어주는 게 4시간 강의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강사들이 3시간, 4시간 하고 난 다음에도 몸은 피곤한데 기분은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가수 싸이 같은 경우에 몇 시간을 갖다 들고 뛰는데도 끝나고 나면 상쾌하대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내가 가졌거든. 만약에 청중들이 우리가 원하는 노래를 해봐. 그러면 30분도 안 돼서 퍼질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하면은 오래 했어도 힘들지만 마음은 가벼워요. 이게 대화도 똑같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는 즐거워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상대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 5분만 들어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 이게 인간관계 안에서의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감해 주려면은 듣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거? 충고. 그렇죠. 10마디 하는 거. 충고. 어드바이스라고 좋게 얘기는 하는데 충고는 사실 충고라고 얘기 안 하고 충고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충고는 네. 충고, 충동 조절 장애자들이 충고를 많이 해요. 충동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르고 내 얘기가 먼저 들어가. 네. 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혼해라 그랬잖아 라고. 네, 이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이혼했어야 돼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거. 제가 만약에 네. 빛나 자매님이 네. 남편 얘기를 하는데 네. 아,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네. 그게 충고로 들릴까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그래서 이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혼해요? 이제 와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은 그냥 네.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충고를 하고 싶을까? 왜 그런 거예요? 우월감이죠.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우월감. 인간은 열등감을 가질 때 불행하고 우월감을 가질 때 행복해요. 네. 내가 이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있어. 네. 그럼 왠지 이렇게 다 여유가 생기고 내가 쏠게 그래요. 네네. 내가 이 사람보다 지위가 높아. 그러면 네. 왠지 이렇게 다 여유가 생겨. 네네. 충고를 할 때 나는 네. 너보다 여기 있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 중독이 보는 사람마다 충고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잔소리질 하려고 또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잘 그렇죠. 들어줘라. 그러니까 경청이란 네. 입은 다물고 귀는 여는 게 경청이에요. 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연령 제한이 없어요. 아기부터 노인들까지 다 따라요. 본당에서도 본당 시부님들이 경청하는 사람과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네. 강론 때마다 잔소리하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전부 귀먹은 할머니들만 와서 앉아. 지껏만 그냥 나는 미사 때 그냥 죽은 영감 생각하면서 아이고. 시간을 보내요. 귀가 들리는 애들은 다 보좌 신부한테 다 가요. 도망가. 청년 미사 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신부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헤아려 준다. 그러면 그리로 다 안 보여요. 맞아. 네, 이거는 어느 사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들은 경청을 해야 돼. 근데 경청은 안 하고 네. 자기가 잔소리질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도 삶의 질이 그렇게 좋아지질 않는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로 네. 상대방의 내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네. 상대방 마음을 알고 싶으면은 자기 마음부터 알아야 돼. 오. 대학원에서 배웠던 상담 수칙 중에 하나가 네. 내담자의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분석하기 전에 자기 네. 마음을 먼저 분석해야 돼. 근데 내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석가한테 네. 전문 분석가한테 분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담가 자격증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경청만 하는 게 좋고 네. 그래도 저 사람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면 자기 마음부터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만약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분이 계시다면 무턱대고 상담 받으세요.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가 불안하시냐고 들어줘야 돼요. 털어놓기를. 계속 털어놓다 보면은 불안감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네네.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막 털어놓고 있는데 중간에 자르고 네. 자매 그렇게 믿음이 약해. 그 기도 좀 해.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는 걸 이제 충고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토하다가 말아버려요. 맞아. 말하기 싫어. 네, 반은 토했는데 반은 도로 삼켜버린 상태가 돼요. 네. 그 채증이 생긴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얘기하고 싶다? 네. 그런 거는 기도해 주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성당에 같이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분이 심적으로 위축되고 경직된 부분들이 풀어져요. 텐션이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불안했던 그것들이 비현실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불안의 늪에서 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정도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 불안이 너무 심해서 자, 그 기준을 여기다 두면 돼요. 일상이라는 거는 내가 밥 먹고 자고 친구 만나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일상이에요. 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병원 가야 돼요.
근심 걱정이 많은데 먹을 거 다 먹고 친구들 만나고 직장도 다니고 뭐 취미생활도 다 해. 네. 그러면서 계속 걱정을 내. 네. 이거는 그냥 걱정이 어떻게 많은 보면 그냥 네. 걱정을 취미 삼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직장도 못 가, 밥도 못 먹어, 잠도 못 자. 이 정도 되면 상당하지 안 돼요. 이거는 전문가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아마 누구나 한 번쯤 해볼 것 같은데 예. 내 마음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그 신이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도무지 안 돼요, 신부님. 예. 자, 근데 배를 타고 네. 바다로 나갔어요. 파도가 쳐. 네. 이게 내 마음대로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없죠. 못해요. 네. 그걸 멈추게 했던 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네. 베드로 사도도 못해서 불 안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바다 같아요. 이게 네. 풍랑도 치고 태풍도 불고 잔잔했다가 파도도 치고 이게 사람 마음인데 네. 우리는 쪽배를 타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쪽배라는 자아를 갖고 내가 바다를 조정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셔야지만 조금 덜 불편해져요. 네. 원래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돼요. 네. 예, 사람 마음 안에는 그 프로이드가 말한 이드, 본능적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본능적 욕구하고 이성 사이에서 어느 게 더 파워가 세냐. 자, 배고플 때 네. 누가 맛있는 걸 갖고 왔어요. 네. 그걸 먹고 싶은 욕구와 네. 살이 쪄 먹지 말아야지 하는 욕구와 어느 게 더 세요? 먹고 싶은 게 훨씬 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보다 욕구 쪽이 훨씬 강한 존재들이에요. 의지보다 이런 어떤 감성적 욕구가 훨씬 강한 존재들이니까 흔들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네. 결핍 욕구가 강할수록 의지는 더 약해져요. 예. 그래서 네. 가끔 종교인들이 이성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헛소리예요. 이성으로 통제가 가능한 거는 편안할 때요. 편안할 때. 네. 네.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네,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을 때는 이성으로 돼요. 근데 내가 막 이래. 흔들려. 네. 네.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네. 앞에 있어요. 그때 네. 이성으로 내 감정이 통제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미운데 어떻게 네.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네. 물에 빠지는데 허적거리면 더 빠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물에 뜨게 힘을 빼야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기도를 논도잉 프레이어라 그래요. 성당에 들어가서 힘을 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학 용어로 성체조배라고 얘기하죠. 성체조배란 논도잉 프레이어. 이 파도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잔잔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Non-doing prayer. 예. 네. 자, 요즘에 뭐 묻지마 살인이나 모방 범죄가 일어나서 너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정말 괴물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또 우리는 이거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신부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사실 문제의 원인은 하나예요. 가정폭력. 폭력적인 가정. 그런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학대받은 아동들 있죠.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동들은 네.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을 가져요.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싶은 가학성 성애자가 되는가 하면은 네. 다른 사람한테서 학대받고 싶은 피가학적인 성향도 같이 전혀 상반된 두 개가 공존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 피가학적인 성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학대하는 신부를 칭찬해요. 네? 강원 시간에 막 야단치는 신부님이 훌륭하다 그러고 네. 인정해주는 신부님은 저 신부님은 물 같아 그러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케이스. 또 하나는 사이비 교제 신도가 돼요. 사이비 교제가 뭐 성착취, 노동착취 하는데도 네. 안 떠나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 학대받은 그런 환경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네. 자기를 학대해주는 사람을 부모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날 때린 것은 내가 다 잘되라고 때린 거야 라고. 그게 학대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가 나한테 폭행을 가했어, 날 학대했어라고 생각하면 집을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갈 데가 없죠. 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생존하려면은 이걸 합리화시켜야 돼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우리 부모가 날 생각해서 때린 거야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렇게 폭력적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학적이 되기도 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때려, 아무나 죽여. 네. 묻지마 폭행하는 애들이 되게 폭력적인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고,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나이 든 부모를 갖다 때리는 애들은 그 부모한테 맞았던 애들이 되게 복수하는 거죠. 또 사이비 교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던 애들은 자기를 버린 사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서 신도들한테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예. 마지막으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은 아버지한테 폭행당하고 자란 아이였거든요. 나중에 많은 사람을 다 죽였죠. 예.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가정폭력 없애고, 네. 아동학대 없애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지와 사랑을 해줘야 되고, 그 집안이 뭔가 이렇게 따뜻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것이 없게 되면 그 안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사이비 교주가 되고 독재자가 되고, 네, 그런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사회적 박탈감으로 좀 고립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거라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칠 시간인데요. 게시판에 궁금한 점 또 어떤 거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상담해드리고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